2025년 12월 22일이었죠. 드디어 그 약이 나왔습니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네, 이른바 먹는 위고비라고 불리는 약이죠. 맞아요.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정말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거대 제약사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이 신약이 과연 비만 치료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최대 라이벌인 일라이 릴리와의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 투자자 관점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투자자 입장에서 노보노디스크라는 기업을 지금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효과. 주사만큼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들 좀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렇죠.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임상 결과가 시장의 우려를 그냥 잠재우는 수준이었죠. 어느 정도였는데요? 핵심인 그 OIS-4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64주 동안 약을 복용한 사람들 평균 체중이 13.6%나 빠졌어요. 13.6%요? 네, 이건 전체 평균이고요. 지침대로 약을 잘 챙겨 먹은 그룹만 따로 보니까 무려 16.6%까지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잠깐만요. 16.6%면 기존 주사제 위고비가 보여준 게 한 15에서 18% 정도 아니었나요? 맞아요.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네요. 먹는 약이 주사제랑 효과가 똑같다니 이거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더 놀라운 수치들도 있어요. 참여자의 절반,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자기 체중의 15% 이상을 뺐고요. 그리고 당뇨 전 단계였던 환자들 중 71.1%가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71.1%나요? 네. 위약을 먹은 그룹은 한 33% 정도만 돌아온 거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여기에 혈압이나 중성지방 수치 개선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효과까지 입증하면서 이건 그냥 다이어트 약이 아니다. 이걸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그 위고비 주성분이 단백질 기반 펩타이드잖아요. 이런 건 원래 위산에 닿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는 알약으로 만든 거죠? 기술적으로? 바로 그게 노보노디스크의 핵심 기술력입니다. SNAC라는 아주 특별한 흡수 촉진 기술을 썼거든요. 스낵 SNAC요? 네, 이 물질이 약이랑 같이 위로 들어가서 약 주변의 산도를 일시적으로 확 낮춰줘요. 뭐랄까, 위산으로부터 약물을 지켜주는 개인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아하, 약이 무사히 장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기술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약점이요? 바로 생체 이용률이 0.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0.8이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약을 100만큼 먹으면 99 이상은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거죠. 와, 그래서 그 낮은 효율을 메우려고 주사제보다 훨씬 많은 거의 10배 가까운 원료를 알약 하나에 우겨 넣어야 했고요. 아, 그리고 그 1%도 안 되는 약효라도 제대로 흡수시키려고 아주 까다로운 복용법이 따라붙게 된 겁니다. 그 까다로운 복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반드시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에서 물도 딱 120ml 정도랑 같이 약을 삼켜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약을 먹고 나서 최소 30분 동안은 물을 포함해서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돼요. 와, 꽤 불편한데요? 이 불편함, 이게 그냥 사소한 단점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게 될 최대 경쟁사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불편함이라는 약점을 경쟁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 말씀하신 그 최대 경쟁사 일라일리리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일라일리의 전략은 노보노디스크의 가장 아픈 곳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편의성이죠. 아,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노보가 가진 강력한 무기도 먼저 짚어봐야 해요.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 먼저 나온 건 노보니까요. 세계 최초의 먹는 위고비라는 타이틀, 이거 무시 못하잖아요. 그럼요. 선점 효과는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2026년 1월에 출시되면 경쟁사인 일라이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보다 한 3, 4개월은 시장에 먼저 풀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의사나 환자들한테 원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기존 오젬픽과 위고비 주사제를 쓰고 있는 4,300만 명의 충성 고객들이에요. 4,300만 명이요?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세마글루티드라는 성분에 익숙하고 효과도 봤잖아요. 이들을
주사에서 알약으로 바꾸게 하는 건 새로운 고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죠. 와, 4,300만 명의 방패라니 정말 막강하네요. 그렇죠. 이들이 노보에게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일라일리리가 그 방패를 뚫을 창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릴리의 약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노보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의 근본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첫째, 효능. 효능이요. 이건 노보의 명백한 승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보의 약은 13.6% 감량 효과를 보였는데 릴리의 약은 임상에서 한 11, 12% 수준이었어요. 오케이, 그럼 효능 면에서는 노보가 한 수 위.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두 번째, 편의성으로 넘어가면 전세가 그냥 완전히 역전됩니다. 릴리의 압승이에요. 압승이라고요? 네, 릴리의 약은 소분자 화합물이에요. 펩타이드가 아니라서 위에서 분해될 걱정이 없어요. 그 말은 아까 말한 그 공복에 먹고 30분 굶고 하는 복잡한 규칙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비타민처럼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식사랑 상관없게 아무 때나 물이랑 꿀꺽 삼키면 끝이에요. 이 압도적인 편의성이 릴리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죠. 와,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 생산성으로 이어집니다. 아, 소분자 화학물이니까 만들기도 더 쉽겠군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요. 노보의 펩타이드 약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서 만들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위고비가 맨날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거군요. 네, 공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싸죠. 반면에 릴리의 소분자 화합물은 표준화된 화학 공정으로 그냥 찍어내면 돼요. 훨씬 싸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와, 정리해보니 구도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성능이 약간 더 좋은 대신 사용법이 까다로운 전문가용 카메라 같고, 그렇죠. 다른 한쪽은 성능은 살짝 낮아도 누구나 쉽게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약이네요.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은 2030년이 되면 결국 편의성과 생산성을 앞세운 릴리가 경구용 시장의 60%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어요. 그럼 릴리가 노보를 그냥 압도해버리는 건가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릴리 우위 시나리오인데요. 반대로 노보 우위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어떤 거죠? 노보가 선점 효과랑 뛰어난 효능, 그리고 그 4,300만 충성 고객이라는 방패로 어떻게든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2030년쯤에 24% 감량 효과를 가진 괴물 같은 차세대 신약, 아미크레틴을 출시해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림입니다. 와, 24%요? 네, 어느 쪽이든 한쪽이 완전히 이기는 거네요.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번째, 두 거인이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공존하는 그림일 거예요. 공존이요? 네, 노보는 효능을 중시하는 기존 고객들을 지키고 릴리는 편의성을 무기로 주사를 무서워하던 새로운 사람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파이를 뺏는 게 아니라 둘이 힘을 합쳐서 비만 치료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를 훨씬 더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가 결국 투자자들의 시선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이 엄청난 신약 승인이 하는 호재에도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고점 대비 꽤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경쟁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녹아있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가치평가 지표들이 아주 재미있던데요. 그렇죠. 회사의 가치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요.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한 13에서 15배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경쟁사인 일라일릴리는 45배에 달해요. 잠깐만요. 45배 대 15배요? 거의 3분의 1 수준이네요. 이것만 보면 노보노디스크가 엄청나게 싸 보이는걸요? 당장 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역대급 박앤세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성장성이라는 변수를 넣어서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게 주가 수익성 장비율 PEG라는 지표죠? 네, 일부 분석에서는 PEG가 0.9로 나와서 여전히 저평가 신호를 보내요. 보통 1보다 낮으면 저평가로 보거든요. 네. 하지만 다른 분석을 보면 PEG가 2.0을 훌쩍 넘어가요. 이건 시장이 앞으로 노보노디스크의 이익 성장 속도가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라고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아하,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거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노보노디스크를 더 이상 혼자 질주하던 폭발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라이벌과 싸우면서 돈을 버는 수익성 좋은 가치주로 다시 보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기대치가 달라진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은 각각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자료들을 종합하면 명확하게 정리가 가능해요. 먼저 기회, 그린라이트부터 보죠.
세계 최초의 경구자라는 선점 효과, 경쟁사보다 뛰어난 효능, 이거 여전히 강력한 무기고요. 네. 그리고 24% 감량 효과를 목표로 하는 아미크레틴이라는 엄청난 다음 주자가 대기 중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죠. 또 2026년 4월부터 미국 메디케어 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아직 열리지 않은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도 엄청난 기회고요.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그럼 반대로 레드라이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들은 뭔가요? 가장 큰 건 역시 공급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생산 공정 때문에 또다시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죠. 아, 그 고질적인 문제. 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공복 복용의 불편함은 명백한 약점이고요. 무엇보다 편의성과 생산성을 앞세운 일라이릴리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인데 이게 결국 약값이나 경쟁으로 이어져서 회사의 이익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커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어렵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두 개의 큰 분수령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분수령이요? 네. 첫 번째는 2026년 1분기에 나올 경구용 위고비의 첫 판매 실적입니다. 과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요? 2026년 하반기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짓고 있는 그 거대한 신공장이 계획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느냐예요. 아, 공급 문제 해결의 키군요. 맞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돼서 고질적인 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면 그때 시장의 평가는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 승인은 단순히 신약 하나가 나온 게 아니네요. 기술의 혁신과 명백한 한계, 그리고 두 거인의 자존심을 건 전쟁의 서막이자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새로 평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복합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최고의 효능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을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편의성과 생산성이라는 더 단단한 방패를 든 라이벌을 마주하게 된 상황.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고민해볼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상황은 주가가 싼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안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갖춘 시장의 리더를 싸게 살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일까요? 들 해답은 결국 임상적으로 증명된 최고의 효능과 일상생활에서의 압도적인 편의성 중 장기적으로 시장의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